남편의 기묘한 욕망은 저를 스와핑이라는 악몽 같은 현실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려는 장난 같은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난이 우리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이건 그저 우리 둘의 새로운 모험일 뿐이야 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그 모험은 저를 깊은 혼란과 상실감에 빠뜨렸고 저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35살이었고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만나 10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후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를 알게 되었죠.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2~3명의 아이를 낳고 싶었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한동안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남편도 억울할 텐데 저와 함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결국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죠. 그럼에도 만약 남편이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저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스와핑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편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서 평소에는 단정하고 보수적인 옷차림을 선호했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너무 튀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예전에는 직장 동료들끼리 농담을 주고받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미투 사건 이후 다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남자 직원들은 더 그랬죠. 저는 이전의 편안한 분위기가 더 좋았는데 20대 젊은 친구들은 그런 농담을 싫어한다고 하더군요. 어찌됐든 이런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저도 모르게 일탈을 꿈꾸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개방적이고 새로운 것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죠. 모든 일은 아마도 그의 이런 성격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아이 없는 부부에게는 둘이서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이가 집에 주는 활력이 엄청나다는 건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둘만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했죠. 이른바 은밀한 것들이었습니다. 한적한 밤길에 차 안에서도 해봤고 야외에서도 사람들이 오가는 캠핑장의 텐트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 아파트 계단에서도 했습니다. 일부러 인기 없는 영화를 골라 우리 둘만 있는 영화관에서도 해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부부의 관계도 점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시도들은 대부분 남편이 먼저 제안했고 저는 그를 따르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더는 자극적인 것을 찾기 어려웠는지 한동안 그런 시도가 뜸해졌죠. 그러다 보니 한 달에 2~3번 정도로 관계가 줄었고 남편은 점점 흥미를 잃은 듯 보였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많은 부부가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겠지만 그것을 해결할 묘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함을 받아들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평범함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생활에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어서 큰 불만은 없었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이 풍요로워지려면 항상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농담 삼아 그러다 나 도망가면 어쩌려고? 라고 물었죠. 남편은 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아. 당신도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야 해. 한 번뿐인 인생 젊고 예쁠 때 많은 걸 경험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는 이런 말로 저를 늘 기쁘게 해주었지만 그 말들이 결국 우리 관계에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함정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이상한 제안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속으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라며 비웃었죠.
하지만 시작부터 잘못된 길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남편의 끈질긴 설득에 호기심이 생겨 깊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제가 남편의 제안을 묵인한 셈이 되었고 오랜 결혼 생활의 평범함이 정말로 지루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남편은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인 영화나 관련 포럼을 훑어보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스와핑을 다룬 영화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화 속 자극적인 장면들을 보며 어떻게 두 부부가 한 공간에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지? 하고 놀랐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영화의 설정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따금 스와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래 스와핑 관련 포럼에 접속해 실제로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포럼에서 오가는 이야기와 사진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한국에서도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배우자를 바꿔가며 관계를 맺는 모습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남편은 제 반응을 살피다 결국 스와핑을 실제로 시도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저는 분명히 싫다고 했지만 명확히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 애매하게 반응했는지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상황이 오늘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명확히 거절하지 않자 남편은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고 더욱 적극적으로 상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저를 컴퓨터 앞으로 끌고 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용은 수원에 사는 한 남자가 우리와 접촉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이런 일을 벌이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저 한번 만나보는 것이고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당장 연락을 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남자는 수원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준서였고 남편보다 2살 어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남편의 끈질긴 설득과 제 내면의 혼란 속에서 결국 그의 제안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결혼 생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우리 부부는 곧바로 준서와 화상 채팅을 했습니다. 화면 속 준서는 체격이 크고 외모가 특별히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꽤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겨서 싫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준서 두 남자만 화면에 등장했고 서로의 배우자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준서가 남편에게 아내를 보여달라고 하자 남편은 저를 보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약간 부끄러웠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낯선 남자와 잠자리를 하게 될 거야. 흥분되지 않아? 그의 거친 목소리에 저는 이상하게도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여운 속에서 첫 만남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해 수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우리 부부는 차를 몰고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준서가 알려준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준서가 우리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는 키가 180cm가 넘는 거구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앞에서 178cm인 제 남편도 작아 보였습니다. 준서는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린 듯한 표정이었고 저와 남편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긴장을 풀기 위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서는 매우 부드럽고 친근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몇 가지 상황을 설명해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고 우리는 금세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저는 여전히 긴장되었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준서는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제 표정을 보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경 씨 처음이시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언제든 그만둬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냥 우리 넷이서 대화만 나눠도 돼요.
그의 말에 제 얼굴은 순식간에 빨개졌고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아파트 25층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고 40평이 넘는 넓은 거실의 큰 창문을 통해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준서의 아내는 이미 식사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조금씩 긴장감을 풀어갔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직접 요리하신 건가요? 남편이 준서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맛있게 드셔주시니 기쁘네요. 솜씨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제가 말을 꺼내자 그녀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놀러 오세요. 같이 요리해요. 우리는 서둘러 식사를 마쳤고 이후에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서로를 천천히 준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의 아내는 31살로 저보다 젊었지만 솔직히 외모는 저에 비해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외모에 자신이 있습니다. 키 165cm에 몸무게 50kg, 글래머러스한 몸매에 80c 가슴으로 제법 섹시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준서의 아내는 키가 160cm 정도로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모가 어려 보여 20대 중반처럼 보였고 피부가 매우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청순한 매력이 있었고 요가 강사라서 탄력 넘치는 몸매를 가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편이 왜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질투가 조금 났습니다. 마음이 붕 뜬 상태로 식사를 마친 우리는 거실에 앉아 잠시 TV를 보았습니다. 분위기는 약간 어색했지만 준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 집 안방에 빔 프로젝터로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영화 한 편 보실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번 쳐다보았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준서 부부는 우리를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준서의 아내는 자연스럽게 침대에 앉았고 남편도 침대 다른 쪽에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가 벤치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서는 침대 맞은편 벽면에 스크린을 내리고 빔 프로젝터를 켜서 성인 영화를 틀었습니다. 이 장면은 스와핑 관련 이야기에 자주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경험이 많은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준서가 제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우리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준서는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크고 뜨거운 손이 제 허리를 감싸자 저는 이상하게도 몸이 약간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서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민경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제 얼굴은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준서가 더 힘을 주자 저는 그에게 몸을 기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 모습을 보며 침대에 누워 준서의 아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준서의 아내는 거부하지 않았고 남편이 자신을 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잠시 후 준서가 이제 샤워하러 갈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동의하며 준서의 아내와 함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저는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에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제가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남편의 욕망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혼란이 일었지만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준서는 남편이 방을 나간 것을 확인하자마자 팔을 뻗어 저를 그의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약간 놀라며 미약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마도 그가 그 소리를 제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곧바로 제 입술을 덮으며 깊게 키스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키스 기술이 매우 뛰어난 남자였습니다. 그의 능숙한 키스에 저는 놀랄 만큼 편안함을 느꼈고 혀가 얽히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서는 제 반응을 보고 더 적극적으로 제 몸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옷 위로 제 풍만한 가슴을 주무르기 시작하자 저의 몸은 점점 이완되었고 그는 점차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라 스웨터를 입고 있어서 옷을 벗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민경 씨 옷을 벗어주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저는 그가 말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그 과정을 뚫어져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옷이 하나씩 벗겨질수록 부끄러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이후로 처음으로 다른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속옷만 남긴 채 서 있자 그는 저를 끌어당겨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순종하여 무릎을 꿇고 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의 몸은 정말 근육질이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복근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몸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자기 몸을 자랑하듯 보여주었고 저는 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제 선택이 무엇이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준서의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준서는 저를 일으키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경 씨는 정말 아름답고 매력 있는 분이시네요. 남편은 약간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이 왜 그렇게 초조해 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첫 경험이라 매우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준서는 저를 욕실로 끌고 갔고 따뜻한 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끈을 풀어 제 긴 생머리가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격렬하게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몸은 이미 매우 민감해져 있었고 강한 남자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조금 전에 그녀에게만 정신을 팔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은 끝없는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는 완전히 지쳐 남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마지막 순간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요일 오후 3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일어나 보니 그들은 이미 옷을 다 입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아내는 매우 개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준서는 별말 없이 옆에서 가끔 저를 쳐다보았고 그 눈빛은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은밀하고 음란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약간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배달시켜 먹었고 다 먹은 후 남편이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준서 부부는 우리를 막지 않았고 몇 마디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서는 우리를 지하 주차장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차 시동을 걸고 그와 인사한 뒤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내내 남편과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남편을 꼭 껴안았고 뭔가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번 경험 이후 우리의 생활은 다시 평범하게 돌아갔습니다. 다만 남편은 더는 스와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대에서 갑자기 매우 거칠어졌습니다. 자주 매우 거칠게 행동했죠. 저는 그가 그때의 경험 때문에 자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관계 중에 그날 어땠어? 나보다 준서의 것이 더 좋았지? 키도 크니 거기도 크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자존심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이전보다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에 떨리는 느낌을 다시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일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출장으로 한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열흘쯤 되던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는 준서에게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가끔 사람의 인생이 운명에 의해 조종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준서는 전화해서 민경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출장 중이라 갈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준서는 남편 없으면 못 오나요? 우리끼리 놀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혼자 외롭지 않아요? 수원에 와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주말에 기다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는 이어서 민경 씨도 저를 잊지 못하고 있죠. 왜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 같이 멋진 밤을 보내요. 민경 씨도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체면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 제가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끝없는 고통에 빠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감정 없는 교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위험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았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35살의 저는 이미 청춘을 지나온 나이였고 안정된 직장과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치명적인 유혹에 무력하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의 매력적인 외모나 엄청난 존재감 때문일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예요. 저는 갑자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왜 전화했어? 그냥 언제 돌아오는지 궁금해서요. 남편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어젯밤에 영화를 봤는데 당신이 보고 싶어졌어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준서가 따로 만나자고 한 걸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려. 최소한 월 말까지는 걸릴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조금 일찍 올 수는 없나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고 그 말을 꺼내는데 큰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남편에게 준서의 약속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저는 마음속에서 말할지 말지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냥 요즘 기분이 좀 그래요. 아무래도 당신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럼 내가 일찍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볼게. 조금만 참아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준서와의 만남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남편은 이어서 저녁에 다시 이야기하자. 나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저편의 단절을 들으면서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원래 준서 이야기를 남편에게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못한 후회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운명의 시험으로 여겼습니다. 만약 남편이 전화를 하면 준서의 일에 대해 말하고 그와의 만남을 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날 밤 남편의 전화는 오지 않았고 저는 잠 못 이루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이 또한 운명의 장난일까요? 때때로 저는 운명을 믿습니다. 이틀이 더 지나고 금요일에 준서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 올 수 있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고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 저편에서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준서를 상상했습니다. 제 고집스러운 성격이 폭발했습니다. 가지 않을 거예요. 전화 저편에서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유혹하지 않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 저는 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혼자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는 준서였습니다. 저 서울에 있어요. 민경 씨는 어디예요?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지금 밖에서 쇼핑 중이에요. 남편 돌아오셨나요? 아니요, 아직 출장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요. 민경 씨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저 강남의 한 부티크 호텔 505에 있어요. 어서 와요. 기다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고 제 마음은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준서의 말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출 것인지 저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제 본능에 이끌려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고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로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층에 도착한 저는 준서가 말한 505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다시 한번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더는 돌이킬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곧 문이 열리면서 준서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민경 씨.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저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따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설렘에 휩싸였습니다. 준서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그의 물음에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경 씨, 당신이 계속 생각났어요. 민경 씨도 저처럼 그때의 느낌을 잊지 못한 거죠? 그의 말에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그와 다시 만나고 있다는 현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준서에게서 눈을 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서는 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경 씨,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누구도 알 필요 없고 우리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의 말은 달콤했고 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와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서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저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니면 꿈속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칠 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돌덩이가 쑥 빠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일종의 해방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와핑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준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경 씨가 처음에 왜 거절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사실 무의식적으로 평범한 삶에 지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평범한 삶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준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본인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런 무의식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본인이 원래 욕망을 가진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남자가 주는 즐거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의식은 본인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무의식이겠어요? 그의 말은 마치 제가 그 욕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이것이 운명의 계획일까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저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은 저에게 가장 섹시한 여자일 뿐만 아니라 제 운명으로 정해진 여자예요. 당신의 몸을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즐기게 해줄게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숨결은 저를 완전히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래, 이게 바로 내 운명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8시간 동안 거의 침대를 떠나지 않고 서로의 몸을 탐닉했으며 서로 좋아하게 되었고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의 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난 30여 년간의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저는 이런 생활에서 매우 충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서의 넓고 단단한 가슴은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그것이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의미한 일상에서 벗어나 충만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준서는 주말마다 저희 집 근처에 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심지어 평일에도 그는 운전해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식당 사장이었고 때문에 저보다 시간이 자유로웠습니다. 때로는 퇴근 후에, 때로는 저녁 식사 후에, 심지어는 점심시간에도 직장을 떠나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차 안이나 사람 없는 공원에서조차 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마치 미친 듯이 준서와의 만남을 갈망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게 강렬한 열정의 상징이었고 저는 그 열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준서와의 만남에서 그는 저를 다시 한번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에게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지만 준서는 대답 대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준서는 저와 더욱 편하게 만나기 위해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오직 우리 둘의 은밀한 만남을 위해 마련된 곳이었고 저는 언제든 그를 만나러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서가 서울에 올 때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자취를 감추고 그가 얻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서는 제가 섹시한 속옷을 입고 욕실에서 물을 맞으며 그를 기다리는 것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때때로 거울을 통해 흰색 타이트한 속옷이 물에 젖어 몸에 딱 달라붙은 모습, 어렴풋이 드러나는 몸매, 젖은 머리카락이 몸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몸매는 풍만하고 투명하며 표정은 매혹적이었습니다. 준서는 마치 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했고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며 저를 여러 방법으로 만족시켰습니다. 저는 그의 매력에 빠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열정은 마치 저를 삼켜버릴 듯 강렬했고 그의 기술은 때로는 매우 음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유혹하며 제가 그의 기술에 매료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항하려는 생각조차 들지 않게 만드는 그의 설득력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그는 종종 눈가리개로 제 눈을 가리고 저를 침대에 묶은 채로 음란한 언어로 저를 모욕했습니다. 심지어는 제 몸에 클립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도 했지만 그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저는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그는 제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준서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목요일에 서울에 올 것이니 새로운 게임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지만 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설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저는 직장에서 반차를 내고 그가 얻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서는 이미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거의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우리는 격렬하게 키스를 나누었고 그의 열정은 언제나 변함없었습니다. 키스가 끝난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곧 이어질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옷을 벗어야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겉옷을 벗고 셔츠의 단추를 하나하나 풀었으며 스커트를 느리게 내렸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눈을 가늘게 뜨고 제 공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가터 벨트와 반투명한 속옷, 그리고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복장이었습니다. 다 벗고 나면 저는 그의 옷을 벗겨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에 맞춰 제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준서와의 경험을 통해 저는 여성도 극도의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준서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물이 분출되는 현상을 의미했습니다. 매번 물을 분출할 때마다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흥분을 느꼈고 준서는 그럴 때마다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준서와의 경험 후 집에 돌아와 남편을 대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남편과의 시간은 이제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극적인 것을 좋아했지만 정작 본인의 기술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로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과의 시간에 더 열심히 임했습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은 저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반년 동안 남편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고 이는 저의 죄책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준서와의 열정이 저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저는 갈등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준서와 함께 있을 때는 육체적인 쾌락을 마음껏 즐겼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저를 오히려 깊은 허무함에 빠뜨렸습니다. 준서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저에게 현실을 잊게 만드는 순간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는 때때로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의 말은 마치 최면술을 건 것처럼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고 저는 그의 말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서는 제게 있어 어둠 속의 왕처럼 군림했고 저는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서는 마치 제 모든 삶을 조종하는 사람처럼 저를 다루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저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고 저는 그의 통제 아래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준서 없이 제 인생은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저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서는 더 이상 일상의 나 자신이 아닌 오직 준서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로 변해버린 제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저는 준서가 저에게 행했던 것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통제력은 저를 그에게 의지하게 만들었고 제가 그와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마치 저를 철저히 길들인 것처럼 제 모든 행동을 지배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저는 그의 손길과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옷을 벗고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제게는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준서는 저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제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끔 그는 저의 삶을 조종했습니다. 우리가 한창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눈가리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어서 누워 가만히 있어라는 준서의 말에 무의식적으로 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준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옆에서는 옷 벗는 소리와 흥분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은 저에게 정말 악몽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저녁 10시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서가 저를 집에 데려다 줄 때 가을의 서울은 이미 쌀쌀해져 저는 갑자기 매우 추워졌습니다. 그가 저를 다른 사람과 그렇게 쉽게 공유했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에게 저는 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도 저는 단지 그의 여러 놀이기구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가 저에게 흥미를 보이고 있지만 그 흥미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창녀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무한한 증오가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호기심과 욕망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는 항상 감정의 동물입니다. 남자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서의 태도는 저에게 처음으로 그런 감정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없다면 여자는 쉽게 자신의 몸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를 혼란에 빠뜨렸고 이제야 그동안 억눌려 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침대에 누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서와 남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저를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준서와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달 동안 가끔 그의 연락을 받긴 했지만 저는 그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그를 피했습니다. 출장 기회를 찾아서 그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실감은 저의 현실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냉담해지고 때로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새해 첫날에 저는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결단력 있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끝내요. 준서는 놀랐지만 곧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넌 나를 벗어날 수 없어. 이것이 너의 운명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난 단지 당신의 놀이기구였을 뿐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 삶을 방해하지 말아요. 만약에 다시 한번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전화를 끊는 그 순간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준서와의 경험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혼란과 고통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매우 놀랐고 저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이유를 묻는 남편의 질문에 저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그는 삶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평온한 삶을 원해요. 당신의 기묘한 취미에 더 이상 맞춰줄 수 없어요. 이런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제 말 속에는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처를 담고 있었고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가 이 방법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떨구며 더는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할 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준서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면서 저는 제 정체성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한 후 제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슬픔이 자리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난 것은 생각보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였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는 상처 입은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들은 제가 다시 사랑을 믿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할 때마다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고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후 평화롭고 안정된 일상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는 제게 안정감과 행복을 주었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가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하고 저와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특히 제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네요. 나는 당신과 우리 아이가 너무나도 소중해요. 앞으로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임신 이후 그는 더 적극적으로 저를 돌보며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준비해주고 퇴근 후에는 함께 태교를 위한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 아기방을 꾸미는 것도 함께 했으며 아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꿈을 함께 그려 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남편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임을 느낍니다. 그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곧 태어날 우리의 아이와 함께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저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입니다.